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인 서귀포시 쇠속각 주변에 조경수를 심었는데 심은 지 석 달 만에 한꺼번에 말라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계곡이 절경을 이뤄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서귀포시 쇠속각.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옆에 시커멓게 죽은 어린 나무가 눈에 띕니다. 줄기는 마치 불에 탄 듯 검은색으로 변했고 나뭇잎도 낙엽처럼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살펴보니 이처럼 말라 죽은 나무가 50여 그루나 됩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한데 이렇게 나무가 검은 나무가 이제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그렇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서귀포시가 이곳에 1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은 것은 지난 2월. 이처럼 심은 지 석 달 만에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약 살포 돌고 비료를 좀 주고 그래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관리 처음에 있네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10만 원이면 그 관리를 해야죠. 잎사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잘라내야 되는데 뭐 그쪽에서 업체에서 조금 이제 다른 나무 좀 심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무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말라 죽었지만 서귀포시는 관광 성수기가 끝나는 이달 말에나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심겠다고 밝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요금도 비싸다 보니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휴일이나 평일할 것 없이 제주 노선 항공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말과 성수기에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으로는 한 얼마 정도 이용하세요? 왕복으로 하게 되면 한 18만 원 돈, 이제 거진 20만 원 가까이 되죠. 너무 비싸죠. 혹시 그 좌석 같은 거 구하기 많이 어려우시나요? 아이고 힘들죠. 제주도민들이 싼 값에 문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됩니다. 도민 2만 명과 사원들이 출자해 초기 설립 자본금 100억 원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화물기 1대를 우선 띄우고 제주와 김포 노선에 여객기 2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은 출자 지분을 타인에게 양수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의 것으로 끝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합원의 요금을 왕복 8만 원으로 낮추고 일반 도민들은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와 대체 항공기 확보 등이 쉽지 않은 데다 이미 저비용 항공사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탑승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항공기 안전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투자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안전 운항이 보장되는 한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 이동권과 화물 운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초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어제 오전 양영근 사장을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양 사장은 구속 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자문관과 함께 인허가 로비를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내 인테리어업자 61살 임모 씨와 다른 지역 인쇄업자 62살 조모 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달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
최근 목과 눈이 아프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 홍학 가드가 날려가면은요, 목도 안 좋고 눈이 더 이렇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도 안 좋고 뭐 눈이 막 가랍고 그래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참나무와 소나무 꽃가루가 많아졌고 날씨가 건조해 비염과 천식 등 알레르기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꽃가루 알러지로 인한 무슨 결막염, 비염, 저희 쪽 호흡기내과 쪽으로는 천식 환자분들이 증상이 좀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 꽃가루 위험 지수도 높음과 매우 높음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많은 꽃가루와 먼지가 묻어납니다. 지난주 전국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5월 말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므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 활동이 좀 활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과 이온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어제 멸강나방 유충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뒤 유충으로 부화한 것으로 보고 밭작물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멸강나방이 발견되면 살충제를 뿌려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네,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퇴근길 무렵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6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로 평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구저와 표선의 기온 16도, 낮 성산은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하늘 표정이 어둡겠고요. 기온은 종일 20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조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 소비 증가율이 3분기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 늘어 3분기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제주의 취업자 수도 6.5% 증가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구매액이 급증했고 숙박업과 도소매업체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내 25개 사진단체가 참여하는 제주도 사진단체 연합전시회가 16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열려 회원들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하는 기획 초청전인 제주 대전 충남 서해교류전이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열려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시 성안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의 햇살, 바람을 주제로 제3회 박지혜 섬유전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배정강 이해임 초대전이 16일부터 25일까지 열려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의사당 로비 전시 공간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각종 작품 전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실무 그래픽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희망자 20명을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우정로 6길에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전문 상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4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12국에 136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그제 오후 발생한 해저 송전 케이블 고장은 제어장치 노후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전력 제주 변전소는 그제 오후 3시 20분쯤 제1연계선 전력 감시 카드가 고장나 전력 공급이 차단됐으며 카드 교체로 6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해저 연계선이 18년 전 설치돼 최근 1년 사이 8번이나 고장난 것으로 나타나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28일부터 12일 동안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해양수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도항선 17척의 노후장비 비치와 승무원 변경 등에 따른 비상훈련 미흡 등 위반 사항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낚시어선 114척에 대한 점검에서는 불량 수화기 비치와 구명장비 부적정 등 32건이 적발됐고 44개 어항시설에는 경고판과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천억 원이 조기에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원을 융자하고 하반기 자금 3천억 원도 상반기 자금이 소진되면 바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는 경영 안정 자금을 최대 4억 원까지 우대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복지 확대를 위한 9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도지사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은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실현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행복 바우처 제도 실시, 그리고 여성 농민 전담 부서 설치 등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 인권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특수교육 예산 8% 확보와 장애인 교육 전달 체계 혁신,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등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7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책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초청해 오는 28일 장애인 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 우군민 지사와 관련 공무원 9명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 것도 아니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사무관은 지난 3월 제주도가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에 3년간 30억 원을 출연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도지사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A 사무관은 검찰에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방훈 전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과 연호를 하도록 유도하고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